자, 맞추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태민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촬영해왔던 그 임승준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훈련 상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록 혼자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 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압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 기승을 안 했던 김용근 기수가 이제 돌아왔고요. 조성훈 기수가 기승 정지를 당했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그러한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용근 기수가 워낙에 그 기승술이 뛰어나고 또 한동안 그 상금벌이 못했던 아쉬움을 또 이번 주에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되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말들의 옥석을 좀 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민태민이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말,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바깥쪽에 있는 10번 설동복 기수의 천지명운입니다. 이 말이 직전에는 골편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간에 좀 공백이 있었고 1200m에 나와서 무리한 선행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종반에 좀 초반에 무리하다 보니까 라스트 직선에서의 걸음의 여력이 상당 부분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설동복 기수가 말을 제대로 만들어놨고 상태 면에서 직전보다 확연히 좀 호전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외곽 번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웬만하면 나서줄 거라 믿고 있어서 10번 천지명운을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1번 가시광속이라든가 2번 레이디 차터드, 3번의 연승공주, 4번의 최강투원, 거기에 8번의 막강질주나 9번의 우승천지 이런 말까지도 전부 도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1번 가시광속은 좀 훈련이 약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레이디 차터드 같은 경우에는 중반에 좀 끄는 악벽이 좀 심해가지고 과연 정동철 기수가 얼마나 잘 요리할 수 있을지 이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차권에서 나머지 말 중에서 좀 관심 있게 한 마리를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4번 구민성 기수의 최강 투혼이라는 말인데요. 지난번에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장군봉에 이어 2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것이 이 최강 투혼이라는 말인데 지난번 뛰고 나서 지금 15주 만에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어디가 나빠서 쉰 게 아니고 말이 22조에서 11조 마방으로 지금 이적을 하고 뛰는 겁니다. 이번에 대호 여장군이라는 상위군의 선행형 마피라고 병합을 하는데 그 선행형 마피를 안쪽에서 잘 따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15주 만에 나와도 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이게 좀 트립이 있는 게 여러분께서 잘 짚어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레이디 차터드가 측정 경주 기록이 1분 2초 8입니다. 그리고 최강투호는 1분 4초 5죠. 그러니까 두 마리 간에 1.7초라는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마신 차이로 따지면은 한 10마신가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레이디 차터드가 뛰었던 4월 17일 날은 주로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갔던 4월달 들어와서 주로가 빨라졌던 상황이었고 반대로 최강투혼이 뛰었던 2월 1일 날의 주로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한 무거운 주로에서 선추입으로 따라가면서 1분 4초 5를 끊었다. 저는 4번 최강투혼이 분명히 그런 기록적인 트립이 걸릴 수 있는 말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10번 천지명운 우세 속에서 꼭 배팅권에 가져가야 될 말은 4번의 최강투혼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갈까요? 2경주는 8번 베리베리 굿이라는 한 수위의 축이 서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무리한 선행을 나가면서 당시에 행운신화라든가 터치스타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요. 최근 두 번 뛰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두권 무리해서 가담한 연후에 종반까지도 끈끈한 지구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뛰고 나서 이번에 2주 만에 주기를 좀 당겨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무난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닉이라는 상승세 시네마피라고 병합대 걸음도 뭐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8번의 베리베리 굿을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가 아마 레이스의 변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플로이벨리부터 4번의 대오 여장군, 5번의 위닝 포인트, 그리고 6번 시크릿 로즈. 발빠른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록 최단거리 1000m라 하더라도 앞선에서의 좀 경합이 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것도 좀 후차권 노려볼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1번 플로이벨리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색이 이 말은 데뷔전 때 1000m를 따라가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것도 내측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말의 발걸음만으로 장군봉이라는 말, 지난주에 국 4군 승군전에서 바로 통했던 그 장군봉을 압도를 하면서 데뷔전 우승을 거두었던 말입니다. 최근에 말도 좀 별로였고 편성을 잘 못 만났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정동철 기수가 이번에 호흡을 직접 맞췄는데 안쪽으로 이게 좀 기대는 악벽이 많이 잡혔어요. 1경주에 나오던 레이디 차터드하고 병합대도 한 수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혹여라도 이 말이 실전에서 평소처럼 기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받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번 플로이벨리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말은 아예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바깥쪽에 9번 영광의 태양이라는 마필입니다. 김홍일 기수를 제가 여러분께 웬만하면 현장 예상을 통해서도 추천드리질 않아요. 기승술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기승 감각도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영광의 태양이 최근 들어와서 이 공백 이후에 말이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홍일 기수가 직접 호흡까지 맞추면서 역방향으로 길게 돌려주는데 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외곽 9번 게이트라 하더라도 이건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8번의 베리베리 굿이 능력을 앞세워서 만약에 안쪽에 있는 말들을 4코너 돌고 직선 초입에서만 갈아엎고 넘어가 준다라면은 오히려 8번 옆자리를 곱게 따라가는 9번의 영광의 태양이 정말 경주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흙을 안 맞을 수 있고 안쪽은 8번이 정리를 해두고 그 옆자리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충만은 뭐 8번 베리베리 굿이 유력합니다. 유력하고요. 여기에 나머지 상대마 중에서 1번 플로이벨리 그리고 바깥쪽에 9번 영광의 태양 이 두 마리는 필수로 좀 배팅권에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민태민이 이제 준비한 금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예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가 강점이 있는 경주가 바로 이러한 경주입니다. 경주 경험이 적은 말들. 그러니까 보여준 것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 믿고 때리는 축은 서 있습니다. 바로 3번 김영중 기수의 상승. 그리고 체력 훈련을 보니까
상위군이죠. 국산 4군의 인기만인데 에큰이라는 말하고 정확히 인가군의 조화제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 상승 기능을 선택하기 했는데 흑차권이 있는 나머지 6마리 중에서 골라 찍어내는 여기 강제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실력자 정말 왕가 많이 맞아 떨어지는 여러분은 두 마리가 끝납니다. 상승 능력을 쌍대가지 위해서 때리고 받치는 왕대가 두방으로만 성공으로 현장에서 함께 있습니다. 친구를 꼭 잡아서 상승부터 둥둥 만들면 상승을 상승 중에 두방 만들고 아홉 마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나름 생존 양상의 등급입니다. 제가 인기마 중에서 조금 불안해 보이는 한 마리를 불안마로 접목을 해드리겠고 나머지 말 중에서 꼭 노려봐야 될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안한 인기마로 제가 보고 있는 건 3번마 중앙fon수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방송을 드려왔죠. 내셔널에 나갔는데 이 한국 경마에서 너무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전적인 결정력 부족. 월 1,4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선행을 나서준다 하더라도 지구력 자체를 장담 못하는 세상이고요. 선행을 저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본 막 포티브룩이 손에 빠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밀어서 베이스발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빠를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가서 200m 가면 15km이라면 이거는 넘는 거예요. 라스트에 서버린 거라서 차원의 중앙 천수를 불안한 인기마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서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이제 9번마 최상영 지수, 위대한 지수. 이번 주 1조 마방에 이제 최상영 지수가 기승을 좀 하는데, 이 위대한 질주하고 병합을 했던 말이 일단 2등급 마필이에요. 세계 최고라는 그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금요경마 마지막 10경주예요. 마지막 10경주에 그 세계 최고가 출전합니다. 세계 최고 출전하고 그 역시 최상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와 병합을 했던 위대한 질주도 최상영 기수 단장인데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최상영주의 입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듯이 정말 그 상위군의 세계 최고를 잘 따라다니면서 몸놀림의 유연함이라든가 걸음의 신장세가 상당히 뚜렷했던 것이 저번에 위대한 질주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1400 거리를 처음 뛴다는 부분하고 매각번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만 봐도 잠재력이 우수한 말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질주 직전 이상의 걸음을 저는 무조건 뽑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여기서 뭐 2등 안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믿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로 3번 중앙천수 말씀을 드리고 꼭 배팅권에 가져가야 될 마필을 이번에 위대한 질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려니까 좀 목이 아프네요. 좀 힘드네요. 자, 5경주는 일단 강축이 서 있습니다. 바로 4번 포커스 라인이죠. 포커스 라인. 야, 직전에 이 말을 제가
추천한 것이. 부상용마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깜빡이 저배당, 점배당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이것 그렇습니다. 한만 봐도 대끼리 막걸리인데 현장 가서 엉뚱한 놈이 하나가 이제 승부를 두고 인기마 중에 하나가 좀 어영부영 해버리면서 점배당이 깨지는 경우가 진짜 있었는데 지난번에 올림퍼스하고 강력한 점배당을 보였죠. 나름대로 얘는 안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림퍼스가 선행을 가고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경기를 잘 풀었는데 당시 외곽에서 상주권에 붙여놨던 약속의 시간이라는 말하고 약속의 정확도가 달라요. 바깥쪽에 약속의 시간이 좀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내면서 포커스 라인이 점배당을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오야마 기수가 직접 훈련 때 정성을 잘 들였습니다. 발걸음은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 집에 외산 3군마 중에서 크림슨 플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크림슨 플래지도 이번에 정상기기가 돌아오면서 말이 좀 좋아진 느낌인데 그 외산 3군의 마피를 병합 쪽일 때 압도를 해버립니다. 포커스가. 이번 편성 자체는 뚜렷한 강한 선행마도 없는 그런 편성이라서 이 포커스 라인이 그냥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그냥 압도를 해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포커스 라인은 믿고 들어가는 특히 맞고요. 후차권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번 대한의 명성이 공백은 있어도 말이 나쁘지 않아요. 원계 있으면 괜찮고 이번 무빈이라는 말도 구마가 무비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올드펜이라면 아실 겁니다. 중풍마방에 있던 추인 마필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그 추인력을 아직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도 힘이 차면은 나름대로 구마를 감나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거죠. 3월 럭키보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만 골드스카이가 이거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버리면은 콩그레키에 남았는데 보통 기대감이 좀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요. 7번의 아치라는 말도 작년 12월달 주행검사를 받을 때 선행을 갔던 말이에요. 앞에 갔던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순발력, 발주를 원활하게 끊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거듭하고 있는데 앞에 한번 나가준다라면 얘도 무시할 수 있는 말을 듭니다. 같이. 그러니까 오늘 4번의 포커스 라인이라는 강축을 놓고 찍어 놓는 경기예요. 현재로서 여러분께 좀 강하게 추천드릴 말을 추천드리진 않겠고요. 현장에서 이런 경기는 답이 나옵니다. 현장의 말 상태라든가 마방의 의지, 과연 어떤 놈이 포커스 라인에 붙여 때리냐, 이게 관건입니다. 포커스 라인보다 포커스 라인을 두고 그보다 이제 그 다음 순위의 능력마가 입상을 하는 경주가 아니고 포커스 라인에 붙여서 의지가 강한 놈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 말의 컨디션을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번 5경주로 현장에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이 끝나고 6경주인데요. 이번 6경주 출마표를 보니까 부산경마 금요일 중에서 가장 좀 혼전기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말도 14마리, 나머지 경주들이 다 7, 8마리 단촐한 출전 주수가 대부분인데 이번 6경주가 가장 많은 출전 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수가 베이스를 꽉 채워놓고 나오는 그런 혼전인데 글쎄요, 추월 한 마리 딱 짚어드릴 말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두 마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두 마리 중에서 저는 현장에서 좀 느낌이 온다라면은 둘 중 하나를 축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게이트 순으로 첫 번째 말은 9번 김도현 기수 고속질주예요. 최근에 이 김도현 기수가 너무 하향세입니다. 너무 하향세. 그게 좀 찜찜한 부분이지만 이번에 필드 스캠퍼라는 외산 3군의 말하고 병합을 강하게 붙이면서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발놀림도 유연하고 파워도 확실히 차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상태면에서 올라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뭐 능력이 있었던 말이고 12월달 뛰고 3월에 공백이 있을 때부터 바로 3등 올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말이라서 이번에 고속 질주를 첫 번째 관심만을 추천드리겠고요. 두 번째 관심만은 이제 6번 김영국 기수의 미스터 켈리죠. 미스터 켈리. 최근 2번 연속 인기 1, 2위권 깜빡이성으로 팔렸지만 제 예상을 꾸준히 참고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이 두 번 경주를 미스터 켈리를 저는 잘라냈어요. 3월 6일날 퀸투아치의 화려한 남성 8.6배를 여기 방송 메인 승부 딱 한 방으로 강하게 때려 잡았던 경주였어요. 미스터 켈리가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승부를 본 것이었고, 직전에도 대가리 팔릴 때 얘를 한번 빼고 승부를 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는 해볼만한 편성을 분명히 만났다라는 판단이고, 이제 57에 대한 그 부담 중량이 있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높은 부담 중량을 달아보면서 부담에 대한 적응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랙 테트라라는 같은 마방의 신의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도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6경주 하기 전에 이제 5경주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영국 기수의 몸 상태, 쉬었다 나와서 몸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요. 컨디션이 좋다라면은 12번 미스터 켈리를 세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밑에 있는 추천마 2마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9번 고속질주 그리고 12번 미스터 켈리 6경주의 관심마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여기는 한 수 위에 충마가 있는데 바로 승군전의 국산 마필입니다. 여기 충마로 가는 말은 뭐 7번 바람의 전설이에요. 단연 바람의 전설입니다. 서울은 아직 이 국산마가 외산마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산은 다릅니다. 국산마가 외산마 경주에 나와도 선전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국산마라고 해서 외산 경주에 나와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마가 아닙니다. 부산 경마는. 이 바람의 전설은 데뷔 초기부터 상당히 발군의 능력을 끌어냈던 말인데 한때 이제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서 휴양 공백기를 거쳤고 그 이후에 직전에 보니까 이게 없던 순발력이 확연히 살아났어요. 최근에 말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순발력에 대한 빠릿한 발놀림을 보이질 못했는데 직전에 그냥 뭐 여유있게 선행을 나서서 최강 파이터를 7마신을 제압을 하고 들어오는데 다음에 와도 또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잠재력도 아주 우수한 말이고 훈련 때에도 바람의 전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국 기수가 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합했던 말이 잠시만요. 병합했던 게 이제 6경주에 나오는 청송공주예요. 6경주, 방금 경주에 나오는. 여전히 좋습니다. 웬만하면 선행까지도 무난히 뽑아낼 수 있는 편성이고 그래서 7번에 바람의 전설을 놓고 가야죠. 이거 놓고 가야 됩니다. 축입니다. 축. 대가리가 맞고요. 후차권에서 일단 저배당이 유력한 마필인데 5번 어플리트 코레도르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노던 어플릿의 자마예요. 지금 계속 최근에 요배통, 허리 쪽이 안 좋아서 출전 주기를 맞추질 못하고 좀 주기가 딜레이 됐던 것이 어플리트 콜레도르입니다. 말들이라는 게 이 허리가 안 좋으면요. 결정적으로 이제 훈련이나 실전에서 나쁜 허리 때문에 치명적으로 오는 게 바로 뒷다리예요. 뒷다리.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뒷다리를 깊숙하게 차내질 못합니다. 뒤가 들 들어가다 보니까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팍팍 초반부터 뒷다리에 힘이 실려야만 초반 파워로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나오는데 허리가 안 좋은 말들은요.
그러한 순발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발주 직후 뒷다리를 차는 힘 자체가 덜하기 때문에 스타트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어플리트 콜레도르가 아마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더더욱의 늦발, 순발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를 오랜만에 찾았고 그 허리 쪽이 다시금 좋아졌습니다. 최상현 기수가 직전에 한번 호흡도 맞춰봤고 또 이번에도 훈련 때도 그 같은 마방의 에이스 신화라는 2등급의 인기마로 이번 주에 팔릴 전망이에요. 일요일 날 금화라고 병합을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나 안 보나 7번 바람의 전설을 축으로 해서 5번의 어플리트 코레도르가 저배당 깜빡이성으로 아마 팔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말들에 비해서 5번의 어플리트 코레도르의 앞으로의 능력 그리고 직전 대비 성장한 호전세를 보이는 컨디션까지를 감안했을 때는 7호 막건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7호 막건을 보고 나머지를 이제 복승식의 대안이 됐든 아니면 7번, 5번 놓고 나머지를 3복으로 공략을 하든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좀 디테일하게 조패를 해봐야 돼요. 막건의 이 압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한다라면은 이번 7경주는 무난히 좀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바람의 전설을 축으로 인정하면서 후차권 5번 어플리트 코레도르의 저배당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금요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충마를 오픈해 드릴게요. 여기 승부하는 이유는 9번 김현중 기수의 에크미를 믿고 들어가는 승부처예요. 비록 이번이 그 승군전이에요. 4등급으로 승군을 했고 또 외곽번으로 밀려 있고 일말의 불안감은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에크미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액톤파크의 자마로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답게 김현중 기수가 마무리를 잘 만들면서 그 집에 때 추천을 드렸던 상승 주니어하고 병합을 잘 만들었습니다. 감량 이점도 좋고 여기가 여러분 잘 보시면 특징이 레이스를 압도적으로 주도할 선행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9번 에크미가 선행까지도 저는 나설 수가 있다라고 봐요. 보여준 순발력이라든가 지금의 훈련 컨디션이라면은 9번 에크미가 앞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선행마 뭐가 하나 기습적으로 나가더라도 바깥쪽을 곱게 따라가면은 에크미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승군전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9번의 에크미를 강축마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놓고 막건 사시면 반은 맞아 있어요. 반은 맞아 있고 후차권이 관건입니다. 제가 여기 아주 현장에서 바람을 이빠이 잡을 말 하나를 완전히 걷어낼 생각입니다. 매번 고만고만 팔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은 안 된다. 치명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조건을 보니까 보나 안 보나 또 팔립니다. 또 팔리는데 관심 없습니다. 팔리거나 말거나 그 불안한 인기마 배당판 바람 잡고 사라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깜빡이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기마 하나를 완전히 걷어내고 압축된 막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기고 있는 자금을 이번 8경주에다가 싹 엎어야죠. 9번의 에크미를 축으로 해서 불안한 인기마 하나를 완전히 걷어내고 압축된 막건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8경주 민태민하고 좀 한 배를 타고 동참해 주실 분들 현장에서 제가 준비 잘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9경주입니다.
자, 이 구경주는 아무래도 이번 볼드킹즈라는 신의 능력마의 행보가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데뷔전 때도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말인데, 비록 국산 마필이었지만 명원 라이언이 선두권에 나서는 경주예요. 그레이스에서 선입으로 흙까지 맞아가면서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친 이후에 그 선행을 갔던 명원 라이언을 아주 널널하게 때려잡더라고요. 그 당시에 종반 200m 타임을 12초 3타임에 끊었습니다. 12초 3에. 그러니까 라스트에 거의 우리가 흔한 말로 날라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번 볼드 킹즈는 그야말로 라스트에 날라올 정도의 폭발력 있는 걸음을 끌어냈단 말입니다. 1200으로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리라는 판단이고, 또한 이번 훈련 때도 고스트 웨스퍼 30조에 있다가 31조로 지금 나이스 마방으로 옮겨간 말이 있는데 1군 말이죠. 1등급 말. 고스트 웨스퍼라든가 오늘 마지막 10경주에 나오는 퍼펙트 질주 2등급 말이죠. 2등급 말. 그 1등급, 2등급 말들하고 3두 병합을 하는데 뭐 외곽에서 단연 앞설 정도로 걸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볼드 킹즈는 아마 여기 대가리 팔리지 않겠습니까? 인기 1위로 팔릴 전망이 큰데 인정할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뭐 특출하게 30조 마방에서 의지가 약하게 나올 리도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조교 잘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말이 이상할 리는 더더욱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드 킹즈 웬만하면 안 빠지는 축으로 좀 인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후차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2마리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마리 정도. 우선 게이트 순으로 해서 1번 라온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지난 1월 11일 날 선행을 가서 가보 명운하고 동반 입상을 끌어냈던 말이죠. 그전에는 비바 몬스터하고 또 선행 가서 많이 버텼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2월 6일 날 이 말이 14번 게이트에서 김용근 기수 아예 걸음을 아껴놨어요. 그 당시에 안쪽에 빠른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냥 붙들고 추입으로 타면서 가능성을 엿봤고, 직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번 더 세게 노려봤는데, 당시 안쪽에 있었던 미스터 질주가 너무 선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걔하고 외곽으로 경합 충돌이 일어나면서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어요. 1400m에서. 이번에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왔고, 또 이게 병합을 할 때 여기 지금 같이 나오죠. 12번 웰컴 코리아 14조 말인데, 그리고 일요일 날 나오는 감도 나란히 병합을 했습니다. 14조 말들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서 라온 카리스가 밀고 때리는데 걸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원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 트라이에 성공한다면은 1번 라온 카리스가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데뷔 이후에 3연승을 거둘 때만 해도 지금 뭐 엄청 센 놈이 나왔다, 이런 판단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자세가 높고 몸놀림에 유연함이 없습니다. 부드러움 없이 힘으로만 뛰는 습성이에요. 고개가 좀 높고 그 고개를 또 이 점두 운동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만 갖고 뛰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입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이게 3월 6일 날 말이 안 좋았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습니다. 배당판에서는 뭐 끝까지 깜빡이성으로 팔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퍼런트 디멘션 그거 놓고 준대길이었던 스파이캠으로 그냥 한 방 때렸어요. 라스에는 그게 깜빡이로 바뀌었는데 레드웨인 유아의 의지가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껴둔 걸음 때문에 직전 1400에서 한번 축으로 갔는데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높고 목스힘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1400 거리에서 또 지구력 부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200으로 내려왔고, 조이원 기수가 또 감량까지 4km 받고 기승을 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볼드킹즈 놓고요, 선행 가는 2마리 라온 카리스라든가 3번 레디웬 유아, 이 2마리가 모두 저는 따라가서도
1200 정도는 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친 듯이 싸우겠습니까? 경마가? 그런 일이 없다라면은 1이 나가든 3이 나가든 한 마리가 곱게 나가면 볼드킹즈가 바로 뒷자리에서 추입으로 날라오면서 2 놓고 1, 3 막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곽에 좀 괜찮은 말들도 좀 있는데 어쨌거나 관심 많은 저는 볼드킹즈, 대가리를 볼드킹즈로 보고 있고 여기 후차권에서 1번 라운 카리스 그리고 3번 레디웬 유아의 이 두 구멍은 필수로 좀 막건을 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이제 세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그리고 금요경마에서 여러분께 가장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예요. 8마리가 나오지만 여기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막말로 8마리가 모두 다 입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8마리지만 어려운 혼전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대끼리 막건이 최하 대여섯 배 이상은 나와줄 수가 있는 경주예요. 현장에서 저하고 한 배를 꼭 좀 타주세요. 그분들하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가장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혼전 중에 강축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 이제 경주를 계속 풀어드리면서 언급이 되었던 말입니다. 언급이 되었던 말인데 진짜 이번에는 편성을 아주 제대로 만났다는 판단이고 그럼과 동시에 훈련 내용이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승까지도 저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강하게 믿고 있는 말입니다. 그 8마리 중에서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줄 대가리를 세워놓고요. 후차권에서 불안한 인기마들을 좀 잘라버릴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6번 모닝 이파람. 김용국 기수 안장에서 팔리더라도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드렸죠. 한쪽 발 일변도로 쓰고 또 앞다리를 과도하게 왼쪽을 찍어뛰는 악벽이 있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엉뚱한 데다 힘을 많이 쓰게 돼요. 비록 3월 6일날 1800 그리고 1월 9일 1800을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편성하고 이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김용근 기수라 하더라도 6번 모닝 힙파람은 완전히 한번 잘라내겠고요. 제가 믿고 있는 강축에 붙여서 후차권 짭짤한 중배당이 예상됩니다. 한 10배에서 20배. 우리가 항구라 할 수 있는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0경주를 현장에서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저도 한번 시원하게 배팅을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좀 많은 관심. 딱 하나 제가 힌트를 좀 덜 드린 것 같은데 10경주는 오로지 민태민의 팬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하면 제가 현장에서 꼭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15일 금요경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셨던 임승준 의원님이 안 계셔서 좀 힘들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건승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 토요경마 그리고 일요경마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